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박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내심 살짝 기대를 하게 만들었던 어제 그리고 그제의 국내 증시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전쟁 리스크가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라는 판단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영향이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더욱더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선도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3월에 남아있는 빅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저희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같이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장 마감까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급등락하고 있는 시장과 또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증시의 하락 전환에 이어서 오늘 아시아 주요국들이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한번 커졌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하락폭을 소폭이나마 축소해 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1.09%의 낙폭 보여지고요. 2,717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기관과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했죠. 그래도 추가적인 매도폭 확대는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요. 기관은 현재 3,792억 원, 외국인은 4,98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에서 5위 종목, 전 종목이 현재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네온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죠. 당장에는 업계에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필수 원재료인 만큼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1.78% 낙폭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3%가 넘는 하락세 보여집니다. 네이버는 현재 2.3% 하락한 31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에서 12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전 종목 현재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장 초반부터 낙폭이 다소 짙게 나타났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52주 신저가 새롭게 형성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전일 상원 증원에서 긴축에 대한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오면서 오늘 영향을 받고 있죠. 카카오 현재 2%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하락세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900포인트 다시 한번 웃돌아주고 있는데요. 1.19% 하락한 901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약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1,533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 2,167억 원 매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1에서 5위 종목, 전 종목이 현재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일 급등 흐름 보여줬는데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했고요. 에코프로비엠과 LNF는 전일 테슬라가 5%대 낙폭 보이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1.38% 하락세 보여지고요. LNF 현재 2.5%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에서 12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게임주들이 부진한 흐름이 보여지는데요. 위메이드 현재 5%가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했죠. 1.99%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첨보도 현재 3%가 넘는 낙폭 보여집니다. 28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는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스톤브릿지 벤처스 직방 프리 IPO 추진 소식에 오늘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는 간암 치료제 임상 연구 효율성을 높인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시세 보이고 있고요. HMM은 해상 운임지수 상승과
물류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창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구리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하죠.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하락폭 키워나가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지트로닉스 전일 전기차 사업 강화 소식에 엄청난 시세를 보였는데 하루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현대바이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확진자 역대 최고 기록하면서 치료제에 대한 수혜감의 소폭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은 낙폭이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게임즈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이 올랐었는데요.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미국에서 600억 원 규모의 전력망 사업을 수주한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 주가가 함께 가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그럼 먼저 삽목 에스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상승세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 폭등 소식에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오늘은 또 지난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5%대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23,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으로는 BCNC가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인데요. 상장 첫날인 어제 장 초반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죠. 오늘도 낙폭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모가 13,000원이었는데요. 현재 8% 낙폭 보이면서 2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특징주들 보니까요. 조금은 생소한 종목들도 아마 오늘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종목별로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 혼란스러움이 조금 나아진다면 다시 상승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감 이반 60분의 승부 이번 순서는 오늘의 핫한 테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핫해 오늘도 시장의 주요 흐름과 함께 핫한 테마 분석해 주실 분은요. 임찬우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시가 하루 만에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살짝 이렇게 마음을 놓으려고 하면 네. 다시 하락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국내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뭐 글로벌 간밤의 미국 증시도 그랬습니다. 이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일단 페드에서는 0.25%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결국은 FOMC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이슈가 조금 더 주목받고 있죠. 일단 휴전이 어느 정도 좀 된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긴 했었는데 3차까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말씀 좀 더 드리면 네, 주세요. 일단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이유가 조금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왜냐하면 부동항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차지하고 싶은 게 계속 러시아의 오랜 소망이었고, 근데 나토에서는 계속 오지 마라라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계속 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바로 앞에까지 수도 모스크바까지 이제 나토군이 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아마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지수 조금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잘 지켜주다가 오늘 조금 조정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꼬리를 만들어주고 있고 어느 정도 다시 수급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랑 기관이 조금 팔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은 아직 좀 더 눌렸다 가지 않을까.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은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은 어느 정도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 상승하는 부분만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2,800이 저항인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상승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코스닥도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도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외국인 수급이 조금 빠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약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며칠 동안에 이제 탄력을 받았던 게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조정받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920포인트 정도만 잘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환율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환율이 계속 고공을 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1,200원
1,100원을 넘어서 1,110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그것만 해결이 잘 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국내 장에도 이제 외국인이 다시 한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개인들만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앞으로도 좀 들어오지 않게 된다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소 부진해진다면 시장은 계속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긴 한데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조정장이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이슈는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환율엔 어쨌든 FOMC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 이제 올랐던 주도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일주일 동안에 좀 표를 갖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제약바이오가 가장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네. 기계와 건설 기계, 자재, 그리고 석유 이렇게 올랐는데 조금 보면 일단 제약 쪽에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신풍제약이랑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일동제약이 지금 이슈가 되면서 강하게 올라갔었습니다. 기계는 이제 충분히 원전 관련해서도 추가 붙었고 건설도 최근 상승이 좀 나왔었습니다. 이런 거 좀 보면 일단은 경기 민감주보다는 일단 특징, 테마주 쪽으로 많이 수급이 쏠리고 있다. 단기적인 수급으로만 움직이고 있고 현재 장기적인 포트를 짜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지 외국인들 수급 들어왔을 때 저가 매수하면서 같이 진입하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업종별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도 FOMC 회의까지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리오프닝 관련주도 제가 좀 준비하긴 했는데 네.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일 11시까지 이제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가게들이 이제 11시까지 영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 몇 번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결국 3월에는 어느 정도 정점을 찍지 않을까, 30만 명 이상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 부분이 지금 맞춰지면서 충분히 어느 정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게 화장품 관련주죠. 화장품 관련주 한번 볼게요. 클리오라는 종목이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날 딱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난다.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면서 추가적으로 마스크에 가려져 있던 이제 얼굴의 색조 화장 쪽에 가장 많이 수급이 들어왔었는데요. 일단 대장주로 움직이는 거는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대장주고요. 가장 가볍게 움직였던 거는 클리오인데 일단 시총이 작은 종목이 가장 강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세력이나 많은 돈을 안 쓰더라도 이제 호가를 조금 빨리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이런 가벼운 종목들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장기전으로 갖고 가겠다, 올해 말까지 좀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을 조금 무거운 대형주를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는 또 화장품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것 같고요.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보면 좀 좋겠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모레퍼시픽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임찬우 위원님과 계속해서 시장 점검해봤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찬우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핫한 테마와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전략들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장의 핫한 테마 어떤 것들 준비하셨을까요? 세 가지 테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핫한 테마 비료와 사료 그리고 철강, 해운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의 핫한 테마 최근에 그래도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썩였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비료와 사료 오늘 또 핫한 테마로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이 곡물 가격 상승 그리고 공급이 지금 어려워지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보면 좋을지 접근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들어볼게요. 저는 저번에 미래생명자원 하면서 이제 네. 조금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오늘도 조금 움직여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당했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효성 OMB가 일단 대장주입니다. 오늘 오전장에 장 같이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엄청 강한 수급으로 인해서 지금 짧은 시간 만에 45분 만에 거의 상한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못 가니까 지금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오후장 오면서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한번 이제 종가 베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좀 돌 것 같아서 지금 좀 들어온 것 같지만 저는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봐달라. 왜냐하면 한번 올라갔던 종목은 일단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조금 더 가능해요. 그리고 주말 동안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염두하시면 종가 베팅보다는 월요일날 개장하면서 그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한번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들은 계속 관심 가지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료 관련주들은 옛날에 대북 테마주로 많이 연결됐었죠. 네. 대북 테마주로 많이 연결되면서 북한에 지원을 한다, 식량난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비료나 이런 사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슈만 돌면 항상 대북 관련주다 해가지고 바로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결국은 사람이다 보니까 먹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의식주 중에 식이 제일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료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남해화학도 조금 많이 움직였었죠. 남해화학보다는 지금 일단은 효성 OMB를 많이 보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요. 일단 남해화학도 어느 정도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한번 동반되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꼬리 달아주고 있지만 매물 잘 소화만 된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같이 섹터화해서 연결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운송 쪽이나 지금 그쪽으로 수급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일단 비료는 일단 어느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차후 이제 시나리오 좀 써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비료가 갔으니까 뭐가 움직일까? 이제 아니면 구호물자나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했을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면서 종목을 좀 진입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비료와 사료 호재를 받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 사실 좀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수산을 가지고 나오셨을 예, 때 곡물이나 이쪽보다는 수산을 더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주시푸드나 그때 언급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네. 어느 정도 고점이 나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곡물에 대해서는 조금 진입하기 힘들지만 그 다음날 보기에는 아마 수산이 좀 낫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수산도 계속 움직일 거예요. 나쁘지 않고 결국은 지금 러시아의 쪽 부분에 지금 HMM이 아까 뉴스를 보고 왔는데 그쪽으로 운행을 안 하겠다라는 게 조금 이슈가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한번 수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되냐 아니면 수입하는 문제나 이런 부분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조 동원이나 한성기업 같이 이제 수산 관련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었습니다. 오늘도 무조건 같이 움직였는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것 쪽으로는 먼저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호물자나 이런 무료 쪽도 저는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사조동원이 아마 오늘 대장으로 가장 많이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이 나가지 않나 계속 이슈가 달리면서 오후장에는 다 빠지고 있어요. 윗꼬리가 달린다는 거는 누군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누군가 이 종목을 이제 차익 실현이든 이제 손절이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보다는 그래도 안전하게 조금 저 같은 경우는 아래서 조금 진입해 달라 항상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급등주를 따라가다가 항상 제때 손절을 못 하시고 잘못 진입했을 때는 빠른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쉽지가 않으십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시거나 이러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아래서 천천히 모아가는 종목들을 조금 잡아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료, 사료 그리고 수산 관련 종목까지 좀 하나씩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핫한 테마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철강인데요. 아주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는 테마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 공급 차질로 인해서 철강이나 뭐 비철금속 계속 각광을 받고 있다.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 테마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접근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선주는 조만간에 한번 갈 거다. 올해는 꼭 조선주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조선주가 가면 무조건 배를 다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운송업도 지금 계속 발전해 나가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아마 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거는 PJ 메탈이라는 종목이 좀 강하게 움직였죠. 오늘도 장대 양봉 나왔다가 지금 수급이 조금 빠지면서 거래량도 동반하고 살짝 조정 중에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금 뚫어주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운업이나 이런 게 지금 원자재 가격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쨌든 철강에 대한 이슈가 계속 돌 거다. 우크라이나나 이런 이슈가 좀 돌면 그때도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건설주도 계속 말씀드리죠. 정책주로 어느 정도 건설에 대해서 이슈가 한번 돌 때 철강 업종들도 같이 한번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PJ 메탈 다음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을 한번 볼게요. 경남 스틸이라는 종목인데 일단 경남 스틸은 대선주 관련주로 많이 아실 겁니다. 저희 홍준표 씨 관련 종목으로 많이 아셨을 텐데 이때 당시가 아마 그거일 거예요. 윤석열 씨랑 이제 홍준표 씨랑 누가 당 대표가 되냐라는 이슈로 나서 강하게 한가를 맞았었습니다. 이후로 지금 거래가 안 돼가지고 조금 재밌었던 상황, 그러니까 조금 말을 하기 그렇지만 호가가 엄청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진짜 코인 움직이듯이 호가가 움직여가지고 너무 조금 당황하면서 보긴 했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대선 이후로,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는 조금 내려와서 지금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이때도 아마 철강 이슈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도 거래량이 동반되고 충분히 상승했기 때문에 이쪽 앞에보다는 이제 이 가격대 주식에는 이제 5,000원에서 7,000원 사이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아마 스틸도 어느 정도 바로 움직이지 않을까. 조금 사람들 인식으로는 경남 스틸이 조금 빠르게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대선 후보들을 후보라고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누구누구 씨보다는. 네, 이렇게 이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들은 그러면 결국에는 조선도 그렇고 건설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철강뿐만이 아니라 뭐 아이언이나 니켈 이런 쪽으로도 한 번씩 종목들이 들썩일 때가 있거든요. 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원자재 가격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들도 계속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구리 관련주로는 이구 산업을 좀 많이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구 산업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구 산업. 네, 이구 산업이 이제 구리 관련 종목으로 많이 아시고 있을 거예요. 최근에 한번 대량 거래가 좀 터져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장대 양봉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중간인 가격을 지켜주고 나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의 기준 고가를 돌파해주고 지금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종목 지금 4,800원, 4,700원 부분만 잘 지켜준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니켈 관련주도 한번 볼게요. 아나운서님 말씀하셔서. 자, 니켈 일단 알루미늄 관련주를 좀 볼게요. 일단은 PJ 메탈 말씀드렸고 이제는 알루코를 좀 보겠습니다. 자, 알루코는 일단 차트가 어느 정도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일단 고가를 한번 찍고 나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대에 꼬리 달린 양봉이 나왔었습니다. 결국은 안 좋은 차트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거래량이 동반하고 밑으로 뺐다. 이거는 누군가 팔았다라는 거를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세를 살아나면서 지금 고점 부분을 다시 탈환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현재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슈는 분명히 다음 주에 한 번씩 더 나올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한 번씩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철강 관련주들이나 원자재 관련주들은 추가적으로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철강 관련주 그리고 이 테마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테마는 해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해운주를 말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HMM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또 인내의 시간을 가지다가 오늘 15%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해운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해운주가 계속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 게 결국은 물류난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곡물이나 이제 찰강 그리고 원자재를 다 수입하는 부분에서 계속 이슈가 되면서 지금 해운업 쪽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매매 시그널에서 제가 추천 다 드렸거든요. HMM이랑 페노션 두 종목 다 추천드리면서 이 종목 리오프닝 관련돼서도 꾸준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물류 쪽으로도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일단 HMM 좀 간단하게 볼게요. HMM은 일단 현대상선이 이제 사명을 이제 개선하면서 이제 HMM으로 됐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자리는 잡혔어요. 우상향으로 확실하게 자리는 잡혀 있는 상태이지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많은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어느 정도 재료가 조금 희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물 이슈가 있으면 뭐 당연히 해운이 가겠지, 운송 부분이 움직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좀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지금 일단 꼬리를 달아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게 다가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보면 일단 크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꾸준히 계속 수급이 들어올 것일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31,000원 부분만 잘 지지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오늘 시가 이탈 안 하고 잘 지지를 해준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우상향 가능한 차트다. 왜냐하면 오늘 거래량도 나쁘지 않았고요. 추가로 앞에 있었던 것보다는 잘 조정을 잘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슈가 좀 돌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노션 한번 보겠습니다. 페노션은 일단 이 종목도 이제 많은 곡물이나 원자재를 수입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이 HMM이 대장으로 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이 종목 고점이 조금 다 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저점이었죠. 여기 부분을 지지를 했던 부분을 이탈을 하면서 지금 쭉 조정을 받았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일단 저점을 한번 찍어줬고 지금 우상향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 7,200원을 좀 돌파를 해주고 지금 빠지는 이유가 아마 그 이유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이에요. 전체적으로 HMM이나 페노션 같은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마 흥하해운도 아마 가벼워서 빠르게 움직였을 겁니다. 그 종목도 조금 보고 있지만 그래도 대형주가 위주로 이제 실적 계속 개선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해운주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지금 이 테마들이 다 오늘 핫한 그렇죠. 모습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해운주도 좀 단기적으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오프닝 관련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추천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크라이나 이슈가 있으면서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은 확실하게 맞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이 가능한데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지 않은 시기인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200원을 지금 돌파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돌파를 해주고 지지만 잘 6,500원에서 지지만 잘 받아주면 추가적으로 리오프닝 테마로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찬우 위원님과 이렇게 오늘의 핫한 테마 5핫해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비료와 사료, 철강, 해운까지 알아봤는데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테마는 또 이 전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파생된 종목들이 계속 좀 확산되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함께 하실 분들은 또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핫한 테마 점검을 해봤으니까 이 테마 말고 또 다른 특징주들도 하나씩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외에도 좀 특징적인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조금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일단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지금 원자재 화재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원전 이슈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제는 화재가 났기 때문에 해체 관련 회사가 이슈가 되었으면서 우진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우진은 이제 해체 관련 장비를 좀 가고 있고요. 그쪽 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관심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은 일단 화재가 발생했다, 거기가 폭발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조금 돌면서 해체 관련주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일단 결국은 원전에 대해서 이제 또 한 번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폭발의 위험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잘
돼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원전을 다시 쓰자라는 주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원전을 다시 조금 안 써야 되나라는 부분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진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아침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쭉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원전 테마로는 실질적으로 원전을 만드는 종목을 조금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두산중공업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분명 두산중공업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자리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풍력 테마주가 조금 더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CS 베어링이나 이제 CS 베어링이 아마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들도 지금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그러면 계속 이 전쟁 리스크가 부각된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진 역시도 우크라이나 원전 화재 이슈 때문에 이 원전 이제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진이라는 종목이 강세를 보였고 CS 베어링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 풍력은 계속적으로 역시나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걸까요? 예, 일단은 계속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전기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SDN을 말씀드렸던 게 기억나서 지금 SDN 한 번 더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DN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잘 지켜주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고 앞으로 전기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태양광도 한번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한번 수급 들어오고 나서 잘 빠져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이 종목 만약에 진입하신다라고 했을 때 2,100원, 2,1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잘 지지해주는 걸 체크해 주시면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한국전력,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매매 시간을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이제 조금 전환이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조금 마이너스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있으면서 지금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원자재가 좀 올라가면 조금 이 종목 같은 게 또 눌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원전이 이제 가동이 돼야지만 이제 조금 더 싸게 전기를 공급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슈가 좀 돌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조금 무겁기 때문에 대장주의 역할을 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말에는 어느 정도 좋은 이득이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른 에너지 관련주들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식품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좀 더 해볼게요. 팜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지금 JC케미칼 그리고 대두 가격 상승으로 샘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곡물 가격도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 거는 일시적이라고 좀 봐야 되나요? 아니면 좀 계속 장기적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항상 보실 때마다 이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거래량 터쳐주고 이제 쭉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슈가 있으면 좀 올랐다가 쭉 조정받고 이런 모양이 계속 계단식 상승 계속 나왔었는데 일단은 JC케미칼 같은 경우는 팜유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결국은 이슈가 좀 되면서 사상 최고치 가격을 썼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조금 좋은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분봉으로 조금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5분봉으로 조금 보면 일단 거래량이 동반된 하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조심하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래도 10,000원 부분을 잘 지지해주고 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좀 지지해주는 거 있는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고요. 9,800원을 이탈하지 않았다.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만약에 그리고 이 부분을 지지를 해줬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아마 단타적인 입장으로는 진입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앞전에 거래량이 좀 터져 있고요. 오늘도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가 되었을 때 상승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와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지금 시장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다른 분야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판타지오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드라마 제작을 협업한다라는 소식에 또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판타지오가 엔터주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리오프닝 때 말씀 조금 못 드렸던 게 생각나는데 네.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을 조금
조금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앨범 판매량이 많이 증가했다고 지금 뉴스가 계속 돌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리오프닝만 잘 됐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판타지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드라마 제작에 대한 이슈가 돌면서 강하게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점 상한가까지 그냥 이슈 한번 돌파하고 나서는 바로 움직였는데요. 일단 이 종목 오늘까지 이슈가 좀 되었고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진입하신다 했을 때는 조금 아래서 진입하시는 게 좋은데 동전주는 웬만하면 진입 안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는 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동전주는 너무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종목 개수가 많을 때마다 이제 너무 많은 숫자를 사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전주는 조금 피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SM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국내 빅4 중에 하나죠. SM이 이번에 CJ랑 이슈가 조금 돌면서 전체적으로 SM, CNC나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한 번씩 움직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SM이라는 종목도 지금 한번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앨범 판매량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콘서트나 이쪽 부분이 리오프닝이 됐을 때 수비가 충분히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2월 달부터 외국에서 지금 다른 국내 가수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슈가 조금 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진이 계속 나오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SM도 지금 봐주셨는데 다른 종목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YG 엔터도 있을 것 같고 하이브도 대표적인 종목들이니까 그런 종목도 한 번씩만 더 봐주세요. 네, YG 엔터테인먼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YG 엔터테인먼트도 JYP 엔터테인먼트도 지금 현재 좋은 위치에 가고 있어요. 어쨌든 리오프닝이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콘서트가 계속 매진이 분명히 될 거예요. 왜냐하면 2년 동안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복 심리가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매출이 다시 한번 발생될 거다. 그리고 JYP나 SM 같은 경우도 지금 NFT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돌고 있습니다. 각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슈가 돌면 일단 JYP 엔터테인먼트 어느 정도 잘 올라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리오프닝 이후로도 올라갈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저항 부분인 지금 51,000원 부분을 조금 못 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충분히 리오프닝만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이 종목 더 위로 올라갈 수 있고 신고가까지도 가능하다. 58,000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이브도 한번 볼게요. 하이브는 일단 방탄소년단 있죠. 방탄소년단이 3월 달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콘서트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종목이 좀 많이 눌려 있습니다. 그런 이슈에 비해서는 좀 많이 눌려 있지만 일단 하이브가 상장 당시에는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었어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엔터테인먼트 중에서 제일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우상향하고 나서 지금 저점을 잡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 그렇지만 종목이 조금 무겁고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만 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상향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금 차트를 잘 말씀드리면 일단 쌍바닥을 어느 정도 올라와 주고 있고요. 일단 30만 원을 좀 돌파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30만 원을 이제 만약에 강하게 돌파해주고 리오프닝에 대해서 콘서트나 이런 매출이 증가한다는 뉴스가 또 분명히 나오면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이제 30만 원을 어떻게 돌파해주고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좀 봐주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알아봤고요. 시장 구석구석 면면을 따져봤습니다. 임찬우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임찬우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종목들에 대한 관심,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답변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감 예상 체결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2,716.35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1.12%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 후반의 변동성은 거의 없는 모습입니다. 분봉상의 흐름으로 체크해 보시죠.
오전장에 과하게 좀 낙폭이 나왔었습니다. 2,702포인트까지 내려갔고요. 출발은 2,748포인트였으니까요. 한 1시간 반 동안 계속 아래로 열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서 힘을 내줬지만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2,716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1조 원 가까이 오늘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9,19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나옵니다. 기관이 4,116억 원, 외국인이 5,296억 원 비슷한 정도의 물량을 매도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형주들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78% 조정 나오고 LG에너지솔루션도 1.83% 조정 나옵니다. SK하이닉스가 3% 넘는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12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약보합권으로 따라가고 있고 네이버가 2.30% 조정 나옵니다. 31만 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역시나 모두 파란불 켜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카카오는 1%대 약세, LG화학과 삼성 SDI는 3% 넘는 4%에 가까운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1.20% 조정이 나오고요. 901포인트 정도에서 큰 움직임 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분봉상의 흐름 보시면 장 초에 912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오전장에 낙폭 더해가면서 오후 1시 반경에는 896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900포인트 이탈이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은 900선 지지는 나옵니다. 901.3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3,916억 원 매수 보여주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코스닥 시장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1,593억 원, 외국인이 2,280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자세히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역시나 1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파란불 켜고 있고요. 게임주들의 낙폭이 좀 큰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었긴 했는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주 어떻게 이어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위원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은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고 외국인이랑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개인이 조금 순매수를 많이 들어와줬지만 그래도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잠깐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지금 900포인트를 잘 지지해주고 마무리해줬는데 일단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에 이슈가 조금 나올 거예요. 아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어느 정도 이슈가 나왔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FOMC만 어느 정도 잘 좋게 나온다고 하면 국내 장도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일단 한번 더 볼게요. 코스피도 일단 지금 2,800포인트를 어떻게 돌파를 하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2,713포인트로 지금 마감한 것 같은데 충분히 지금 잘 지지를 하고 충분히 이슈가 다시 돌고 외국인 수급만 잘 들어왔을 때 충분히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종목에 대해서 아까 말씀 못 드렸던 게 생각나서 한마디 조금 더 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 지금 현재 가장 강하게 지금 실시간 조회수로 조금 봤을 때 신풍제약이 조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아마 바이오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1상과 2상, 3상에 대해서 항상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 있다가 만약에 그러니까 약이 나왔다 했을 때만 엄청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1상 때 한 번 움직이고 2상 때 한 번 움직이고 2상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왔다 했을 때마다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 오늘도 신풍제가 분명히 코로나 이슈로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약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일단 지금 현재
많이 눌려 있고요. 앞에 매물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매도를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 괜찮지만 중기적으로는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차라리 신풍제약이 만약에 관심이 간다 했을 때는 일동제약을 차라리 조금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일본에 확실한 뉴스가 아마 나왔을 걸로 기억하는데요. 시노픽스인가 회사가 지금 같이 하는 회사가 아마 어느 정도 이 약에 대해서 확신을 조금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긴급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슈로 지금 강하게 올라갔었는데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IP, 그러니까 IR이라고 하죠. 회사 자체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회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 시나리오대로 많이 움직여줬던 종목입니다. 아마 조금 관심 있게 보셨던 종목 보셨으면 충분히 이 종목 잘 시나리오대로 이제 잘 매매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일단 이슈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좀 조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고점, 전고점인 부분 있죠. 48,000원, 45,000원 부분만 잘 지지해준다 했을 때 이 종목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신풍제약보다는 이 종목 조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도 주셨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요즘에 조금 이제 관심을 더 기울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 급격하게 오른 신풍제약보다는 일동제약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전략들도 노란톡 들어오시면 가능하시니까요. 샵 0082번으로 임찬우 이렇게 보내주시면 도움 말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또 변동성이 큰 시장이 예상이 되는지 또 전략은 어떻게 짚어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아마 분명 이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분명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무조건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PPT 준비했던 내용을 조금 보면요. 일단은 북대서양 조약과 이제 나토에 대한 부분인데요. 나토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초반에 러시아가 이제 중간에 딱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이러다 보니까 우리 편 할래, 저러면 나토 편 할래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침공을 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럽에서 어느 정도 무기가 지원이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구형 탱크나 이런 많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는 진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지금 움직였던 종목들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재료 소멸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새로운 반도체나 이런 수급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봐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움직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아마 악재가 해소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공급에 대한 문제만 잘 해결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관련주들, 반도체나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충분히 다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도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지금 전쟁 이슈들이 조금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업종에 대한 또 전략 말고 전체적으로 지수를 어디까지 상방으로 하방으로 열어놔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2,800포인트를 코스피가 어떻게 돌파할 주냐 이 부분을 가장 조금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충분히 이번 달 안에는 어느 정도 돌파를 하지 않을까, 충분히 우상향으로 2,800포인트를요? 네, 2,80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쟁 이슈로 지금 어느 정도 악재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다시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는 분명히 어느 정도 0.2%에서 0.5% 사이로 분명히 저는 조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급격하게 인플레이션 이슈가 또 발생하면 이 부분이 조금 악재로 다시 나와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충분히 국내 주식장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충분히 조정 지금은 다 왔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1,200원 이하로 이제 내려와야지 충분히 시장에서 다시 한번 돈이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아까 봤던 880포인트를 잘 지지를 해준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 코스피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눌림받고 있었습니다. 악재가 계속 나왔고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조금 많이 나오기도 하고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좀 이슈가 되었으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아까 2차 전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투자를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서 앞으로 미래적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삼성 핸드폰이 이제 바텍이라는 종목인데 KH 바텍이라 했는데 힌지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한번 다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가장 먼저 움직이고 있지만 애플이나 다른 회사들도 분명히 힌지 폰을 만들 거예요.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반도체 이슈도 돌고 핸드폰 수급도 돌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까지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돈다 했을 때 지수 분명히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코스피가 이번 달에는 2,8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도 상방으로 조금 더 올라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업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도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샵 0082번으로 임찬우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으로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더 많은 질문과 정보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임찬우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